안녕하세요. 아마존 차학 강사 서주영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자, 그동안 아마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카테고리 승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승인 받기가 진짜 너무나도 어려웠었죠.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에서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품 중에 화장품이랑 식품이 진짜 가장 어려웠어요. 서류를 내도 리젝되고 이렇게 거절난 경험을 받아보신 셀러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일주일 정도 됐네요. 11월 17일 날 제가 아마존 코리아의 매니저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메일에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제는 미국과 유럽 마켓플레이스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카테고리 승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일본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 업데이트된 사항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웬일이야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너무 좋아서 막 기분 좋게 있었다가 그런데 갑자기 조금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갑자기? 정말 아마존에서 가장 승인받기 어려운 카테고리가 얘였는데 정말 가장 어려운 애로 꼽히던 애였는데 왜 갑자기 아마존에서 화장품 카테고리 승인을 없애버렸을까?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왜 풀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저의 피셜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화장품의 카테고리 승인을 받으려면 뭐를 냈어야 됐냐면 COA나 GMP나 FDA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서류,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 거래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이미지에도 또 영문 라벨이 들어갔어야 됐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뒷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라벨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어요. 그 라벨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벨링을 하시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FDA에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FDA는 통관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서류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통관과 카테고리 승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카테고리 승인은 아마존에서 판매를 위해서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거지만 통관이라는 건 미국 땅덩어리에 미국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통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안 보던 것들을 더 심화해서 강화해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국의 경우는요, 통관을 어디서 하냐면 CBP라고 불리는 관세청 세관이죠. 미국 세관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상품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세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에이전시라고 하는 미국 정부도 같이 통관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걸 PGA라고 해요. 파트너 거버먼트 에이전시인가 해가지고 PGA라고 해요. 근데 이런 PGA에는 여러 정부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 농무부 USDA라고 하죠. 그죠? USDA라고 하는 미 농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미 보건복지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산하가 FDA, 미국 식약처의 FDA잖아요. 그게 있고 또 미 상무부도 있고 미 환경보호청도 있어요. 그래서 EPA, 환경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연방통신위원회 FCC.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것들 이런 거 FCC도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용품 판매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CPC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PSC 이런 곳들이 전부 다 미국의 그 PGA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이들은 다 CBP랑 같이 통관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이 혹은 뭐 누군가가 밀크티라는 거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밀크티라는 거를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통관을 받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CBP를 받아야 되고요. USDA 그걸 받으셔야 되고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FDA의 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스킨케어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 같은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BP 세관이랑 FDA 통관을 받아야 돼요.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먹는 거다? 그러면 또 CBP랑 FDA 통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통조림이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달라요. 해양대기청인가 또 있어요. 이런 데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데 화장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은 CBP랑 FDA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 화장품의 경우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이랑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누잖아요. 일반 화장품은 예를 들어서 아무런 기능이 없이 일반적으로 바르는 거, 아름다움을 위해서 바르는 아이브로우 펜슬이라던가 치크 컬러라던가 립스틱이라던가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화장품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판매하는 화장품 중에는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백돼요, 링클 케어돼요, 안티에이징 돼요, 자외선 차단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샴푸 같은 것들도 비듬 방지해요, 모발을 보호하는 샴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애들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것들은 일반 화장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어디에 속하느냐면 OTC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미국이 통관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FDA의 OTC 드럭 등록을 받고 하셔야 돼요. 이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회사의 고유 라벨 코드를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약회사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일반 의약품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후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고유 코드랑 제약회사 등록하고 일반 의약품 등록을 하시려면 그래서 또 FDA 공장도 등록을 해야 되고 또 OTC 성분도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시면 라벨링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OTC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진행하실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제 인증 컨설팅사들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비싸요. 제가 알기로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비싸다, 싸진 않다. 그리고 기간도 못해도 2-3개월 정도는 걸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OTC 경우에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화장품은 그러면 FDA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일반 화장품도 당연히 FDA에 등록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얘는 의무는 아니에요. 기능성 화장품은 의무였는데 일반 화장품의 경우는 VC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FDA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걸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해놓으시는 게 좋다 하시게 된다고 하면 기간도 OTC 드럭 그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또 훨씬 짧게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장품에서 지금 카테고리 승인이 없어진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즉 통관이 점점 엄격해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모든 거를 다 글로벌 셀러, B2C 셀러 봐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말 B2B 수출처럼 뭐든지 다 정석으로 가는 걸로 좀 더 강화되고 엄격화되는 거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통관해서 이렇게 그걸 다 거치고 아마존 창고에 들어오는 거라면 아마존이 굳이 카테고리 승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를 위해서 카테고리 승인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통관을 위해서 여러분의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FDA, OTC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 일반 화장품이라고 하신다면 자율 등록제이기는 하지만 하시기를 권장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증사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저 인증사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프라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라임에 프라임 서비스가 있어요. 요 프라임 서비스를 클릭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프라임 서비스에 인증 서비스 있지요? 이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구글 폼으로 가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증 서비스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FDA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등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화장품의 카테고리 승인 제도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